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방송의 김용금입니다. 이번에는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김정은이 트럼프의 만남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많은 국민이라면, 한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곧 개최된다는 소식이 어때요? 전 세계를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꺼내든 카드는 비핵화였어요. 하지만 국적인 하의 분위기에 연출됐지만 과연 김정은의 속마음은 트럼프의 속마음과 같았을까요? 절대 같을 수가 없지요. 트럼프는 비핵화를 요구를 했고요. 김정은은 죽어도 비핵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였으니까 두 사람의 갈림길이 놓여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 소통한 채널이 사라진다는 것은 김정일이 달래말기도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김정은과 파웨이 엘리트들은 북미 정상회담에 이제 모든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라고 미국은 이미 내다보고 있었고요. 비핵화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모야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김정은은 적대적인 대북 정책을 포기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며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등과 연결된 유리한 합의를 하도록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 물론 나올 때는 모든 희망과 포부를 안고 나왔겠죠. 내가 정말 트럼프를 못 들어지게 한번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희망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 남은 임기간 3년, 김정은에게도 트럼프에게 현정된 시간이 주어진 셈이라고 보고 있고요. 3년 안에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확실히 나온다면 트럼프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 북한에 대한 체제나 관계, 정상화 체제 안정보장 문제도 이행 가능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4년이 남은 상태에서 어떤 공통점을 추출할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고난의 행군을 내세우면서 핵무기를 만들어 왔고 지금은 비핵화 문제로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과연 김정은은 어떤 해답을 내놓았을까요? 정말 궁금하죠? 우리도 모든 궁금 속에 물론 그 북미 회담에 그러니까 북미 회담에 아무렇지 않는 그런 물론 내용은 다 밝혀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제 김정은이 어떤 해답을 할 것이고 어떤 카드를 내보일지 국민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김정은이 비핵화 길이 걸을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경제를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이끌어내고 국제사회에 투자를 유치하면서까지도 북미 관계 정상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이제 리비아의 예를 들면요,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국교 성과를 정상화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커다피 정권은 붕괴했다는 김정은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는 점. 그래서 또 한 가지 마얀마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마얀마의 미국은 국교 정상화를 했지만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의 인권을 탄압하자 미국은 일방적으로 대사관을 이제 폐쇄를 시켰죠. 북한에 이제 북한 대사관을 이제 폐쇄를 시킴으로써 해서 이제 다시 말해서 북미 관계 정상에는 북한의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데서 매우 유리하면서도 절대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좀 더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카드로
미국과의 관계를 고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처럼 김정은이 이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강봉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쟁도 안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을 했지만, 김정은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2018년 4월 27일 온 국민이 감동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치러졌고요.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후 김정은은 자신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 때마다 이제 김정은은 폭주하는 미치광이로 묘사되곤 했는데요. 하지만 김정은이 강성대국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젊고 실무한 능한 인물들을 발탁하고 있고요. 한정된 국가 자연 속에서도 이제 목표를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 7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았더니요, 어떤 행보를 보이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을 움직이는 실제들이 권력이 이동했다는 사실이었고요. 또 그런데 한 가지 우문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김정은이 왜 갑자기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인가? 내부가 안정됐다면 지금처럼 배세적인 태도를 고수할 수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많은 분들이 우심 속에서, 물론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되면서 패널들이 대화에서 여러 번 나왔던 강력한 대북 제재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좀 더 내밀하게 알려진 북한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의 내부도 해외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서 북한은 움직이는 숨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북한에서 세계 각국으로 파견된 노동자들이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데서 달러 하우로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많이 경제의 수입이라든지 모든 것이 막혀버리니까 이제 김정은이 머릿속에는 많은 해외에 이제 북한 동포들을 파견을 함으로써 해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해서 북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머리를 썼죠. 하지만 점점 이게 북한이 미국이 제재로부터 시작하면서 그 노동자들이 일상생활까지 모두 폭로가 되면서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북한 근로자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막아버리면 영원히 북한에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고요. 경제는 아주 이제 무서운 경제로 발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제일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이제 북한 노동자들, 또 북한에서 사는 농민들, 지금 국민들이 제일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요, 이제 국민들로부터 안 좋은 말이 새어나오고, 또 만약을 생각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상상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지만, 국민들이 당하고만 있을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당하는 것도 사람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아리달숭한 머리를 흔들거리면서 지금 북한이 과연 어떤 식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대로 북한에 대한 경제나 이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파헤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위해서, 물론 알려줌으로써 해서 북한의 어려운 경제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만약경에 북한 사람이라고 태어났다면 그 사람들이 이런 현실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실정에서 살고 있고요. 목숨이 하루하루 목숨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통일방송의 김영음이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